철종에게 후사가 없자 조대왕 대비는 왕족 이하응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해. 이하응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고 그의 아들이 26대 왕 고종이란다. 흥선대원군은 아들이 왕이 되기 전 상갓집 개라고 불리며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살았고, 이에 따라 고종이 왕이 되는데 안동 김씨의 견제를 받지 않았어. 안동 김씨는 멍청한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니 고종이 왕이 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왕실을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대반전,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하자 안동 김씨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퍼부었고 단숨에 세도 정치를 끝내버려. 그동안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사창제 등으로 구제하였고, 서원을 철폐하고 호포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양반들의 길을 눌러버리지. 흥선대원군 집권기 대외관계를 보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조선이 바짝 긴장을 하게 돼. 그래서 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프랑스를 끌어들이기로 결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과 접촉해. 하지만 선교사는 프랑스 정부를 움직여주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대원군 반대파는 그가 조선의 뿌리인 성리학 질서를 망치는 천주교 세력과 결탁한다며 압박해와.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 대원군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천주교 탄압이야. 이것이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처형하고 천주교인 8천여 명을 희생시켜. 이를 계기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해와. 이것이 병인양요. 조선은 프랑스군을 물리치긴 했지만 외규장각에 보물이 약탈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 또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더욱 서양 세력에 반감을 갖게 되고, 제너럴 사면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까지 쳐들어온단다. 이것이 신미양요인데 결국 그들을 막아내면서 척합의를 세워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하는 것이니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 된다라며 서양을 배척하겠다는 큰 의지를 보여. 이렇게 잘 나가던 대원군은 실수를 해. 왕실의 위험을 세우겠다며 임진을 한때 타버린 경복궁을 재건하거든. 근데 이게 대공사란 말이지. 백성들 죽어나는 거야. 결국 민심을 잃은 대원군의 파워는 추락했고, 친정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고종과 그의 처가 여응민씨 세력의 공격을 받던 중 화서학파 최익현의 상소로 탄핵이 됐는다. 그리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지. 대원군이 물러나자 그 자리에는 민씨 세력이 들어와. 흔히 명성황후라고 알려진 고종의 왕비가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단다. 얘네가 국가 운영을 잘했느냐? 아니, 이미 안동 김씨와 풍양주 씨의 세도 정치로 병든 조선이었는데 또 민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돼. 잘 됐을 리가 없지. 일단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어. 1875년에 운요 사건으로 일본에게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지. 이때부터 연달아 다른 나라들과 조약이 체결되며 외세에게 수탈당하기 시작한다. 일본, 청나라, 서양 열강들에게 아주 탈탈 털려. 그러나 수탈당한 동시에 개화바람이 불어서 통리기무화문이 세워져 수신사를 파견하고 근대화 시설들이 생겨나지. 근데 이런 신식 시스템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 대표적으로 영남 만이소 사건이 있었고 1882년에 큰일이 터진다. 오군영 구식군대들이 근대화로 인하여 창설된 신식군대 별기군에게 차별을 받아. 봉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군영 군인들이 눈이 돌아가 난을 일으켜. 바로 이모년에 발생한 군대의 난, 이모군란이 일어나 민씨세도가들과 대신들이 살해당했고 명성황후까지 목숨이 위태로웠단다. 하지만 구식군인들은 청나라에게 제압당해버리지. 이후로 청나라는 조선에 엄청난 내정 간섭을 해. 1884년 갑신정변으로 김옥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청나라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 3일천하로 끝나. 일본과 청나라 등 외세 수탈이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자 동학이 유행해. 그리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 이때 동시에 조선 수탈 주도권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생하는데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는 조선에서 떠나가.
청나라와 동학군들을 제압한 일본은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피를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지. 근데 삼국간섭에 감명받은 명성황후가 갑자기 러시아를 끌어들이네. 청나라와 전쟁까지 하면서 겨우 주도권을 쟁취했는데 일본이 이를 두고만 보고 있었을까? 일본은 1895년 경복궁에 자객을 보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하지만 고종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하면서 일본은 또 닥쳤던 개가 됐는다. 근데 오히려 서양 열강의 수탈이 더 심각해지자 고종은 환궁을 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지. 황제가 된 고종은 광무개혁을 실시하지만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힘은 되지 못했어. 아관파천 이후 서양 열강들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졌는데 일본은 서양 열강이 자기 밥그릇을 뺏는 것을 용납치 않았어. 그래서 러시아에게 선빵을 갈긴다.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드디어 실질적으로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지. 이제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킬 준비를 해. 1905년에는 왕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과 합의한 을사늑약을 맺은 후에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고종은 헤이그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결국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했어. 그동안 계속해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열사들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선 군대가 해산됐으며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빼앗기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돼. 지금부터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는 총 3가지 시기로 나뉘어.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인 무단통치기,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인 문화통치기,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인 민족말살통치기. 무단통치기부터 보자. 1910년 한일합방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통치하기 시작해.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을 억압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했어. 조선인들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하고 행정관리와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찰 정도로 무시무시한 날의 연속이었지.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에 자신이 가진 토지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조선 총독부가 다 몰수한다고 한 거야. 근데 공고를 아주 새우 젖같이 해. 결국 총독부는 막대한 토지를 농민들로부터 다 빼앗아 버리고 조선 땅 40%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됐는다. 뿐만 아니라 임야조사 사업, 회사령, 어업령 등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했지. 점점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핍박받자 조선에서도 저항을 해.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등의 단체가 1910년도에 활약을 했었고 1919년에 결국 일이 터지지. 바로 3.1운동이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까지도 퍼진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단다. 우리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고 해외에서도 일본에 대한 규탄이 가해지자 일본은 통치 노선을 변경해. 이때부터 문화통치기. 무단통치기에는 대놓고 우리 민족을 핍박했다면 문화통치기에는 겉으로는 조선인의 문화창달과 민력 증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만 속으로는 아주 얍삽하고 교묘하게 괴롭혀. 헌병경찰제 대신 보통경찰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경찰 인력을 4배로 늘렸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허용했지만 사전검열을 실시 않는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이 법을 적용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했어. 또한 산미증식계획이라며 조선 농촌을 꽤나 발전시켜주지만 결국 늘어난 수확량을 다 탈탈 털어서 일본으로 보내. 조선인들 삶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에 대항하여 1920년대에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 각종의 쟁의행위들과 청년, 소년, 여성운동이 펼쳐졌어. 그리고 신간회가 조직되었고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단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1920년대에는 국외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이야. 3.1운동 이후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여러 독립군들을 지원했어. 그리고 의열단이 탄생해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등의 무력 공격을 퍼부었고
북로군정서 등의 무장 독립단체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으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 반대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은 간도참변 등의 만행을 저질렀단다. 독립군들은 일본이 너무 강하게 나오자 잠시 이들을 피하여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지만 여기서도 러시아 놈들에게 참변을 당해. 다시 만주로 내려온 독립군은 삼부를 결성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두 개로 통합하여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독립활동을 이어간단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결국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지. 이때부터는 국제 여론이고 나발이고 아주 일본이 막 나가는 시기야. 민족 말살 통치를 하기 시작하지. 조선을 사상적으로도 잡아먹겠다는 의지로 내선일체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쳐 신사참배, 황국 신민서사 암기,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등 우리 민족 기억 속에서 조선을 지워버리겠다는 의지야.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 우리의 저항은 계속돼.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군을 괴롭히고 조선광복회가 보천보 전투를 치르지. 또한 그 유명한 조선의용대도 탄생하여 활약을 했어. 그리고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의 활약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는단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일본의 기세는 줄어들지 않았고 위안부, 마루타 실험 등의 만행을 계속하며 조선인을 괴롭혔단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절대 좌절되지 않았어. 1940년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노선이 뚜렷하게 정해지고 한국광복군이 탄생하지. 한국광복군은 당당하게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여하여 미국, 영국 등과 연합작전을 펼치며 선전했단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선을 되찾으려고 했지. 하지만